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방 원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1-3에 열 및 연기에 대한 특성 나갈 차례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연기의 이동 속도가 나오는데, 이 연기의 이동 속도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필수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연기의 이동 속도는 수평,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계단실내. 그래서 이 수평이 0.5에서 1m/s 정도, 수직은 2 내지 3m/s, 계단실내는 3에서 5m/s.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 속도는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에 보면 연기의 이동 원인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팽창, 즉 부력에 의해서 연기가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굴뚝 효과, 연돌 효과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굴뚝 효과를 이걸 우리가 스택 이펙트라고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풍압의 영향,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공조 설비에 의해서도 연기가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열, 대류, 공기의 유동 같이 정리해 두시고, 세 번째는 연기로 인한 피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질식사, 즉 연기로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질식사. 두 번째는 인지 능력 감소, 다시 말해서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세 번째는 이 정신적인 동요, 즉 패닉 상태, 즉 사람이 연기가 많이 발생이 되면 긴장 상태가 돼요. 극도로. 그런 걸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거리, 즉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피난에 장애를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연기의 농도. 그래서 연기의 농도는 첫 번째, 1세제곱미터당 몇 g의 연기가 있냐. 이걸 우리가 중량 농도법. 두 번째는 입자 농도법. 즉, 1세제곱미터당 연기의 입자가 몇 개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이제 투과율법. 이거는 감광계수법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5번에 가시면은 연기 농도에 따른 가시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감광계수하고 그다음에 상태,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감광계수는 0.1, 0.3, 0.5, 그다음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광계수 0.1이라는 것은 감지기가 작동할 때의 농도,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농도. 그 다음에 0.3이라는 것은 피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농도고, 0.5라는 것은 어두움을 느낄 정도의 연기의 농도. 다음 1이라는 것은 거의 앞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화재, 체성기 때의 농도. 그 다음에 감광계수 30이라는 것은 출하실에서 연기가 분출될 때의 농도죠.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은 바로 요 감광계수가 0.1일 때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것은 화재, 체성기 때의 농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광계수하고 상태에서 꼭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6번은 이제 플래시 오버죠. 자, 이 플래시 오버라는 것은 어떤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축적이 되어 있다가
어느 폭발 범위 안에 들면은 그 실내가 화염으로 덮이는 현상, 이걸 우리가 프레시 오버 현상, 그래서 폭발적인 착화 현상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폭발적인 착화 현상 및 급격한 화염의 확대 현상인데, 요거는 성장기 말에서 채성기 초에 발생하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시기는 우리가 성장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발생 원인은 열의 공급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프레시 오버의 발생 시각이 나와요. 그래서 프레시 오버는 개구율이 클수록 빠르고, 내장 재료는 가연성일수록, 화원은 클수록,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내장 재료의 두께는 얇을수록, 그 다음에 가연물의 표면적은 넓을수록, 그 다음에 화재 하중이 클수록 이 프레시 오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프레시 오버의 지연 대책이죠. 지연 대책은 발생 시각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큰 내장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개구부를 작게 설치하면 프레시 오버가 늦게 발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께가 두꺼운 내장재, 실내 가연물은 소량씩 분산 저장. 다음 여섯 번째는 내장재를 아예 불연화시키든가.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백드래프트죠. 자, 백드래프트 현상은 폭발적인 연소와 함께 폭풍을 동반하여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이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보면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자, 소방관이 어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복도에 보니까 이 문틈으로 흰색의 연기가 숨 쉬듯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여기 와가지고 이 화재를 진화하려고 이 출입문을 갖다가 열죠. 출입문을 열면 갑자기 폭풍과 함께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데, 요 현상이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에요. 즉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다가 산소가 모자라 가지고 아직 급격한 연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 즉 출입문을 개방을 하면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가죠. 이때 폭풍과 함께 폭발적인 연소 현상, 요걸 우리가 백드래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감쇄기에 발생이 되고요. 발생 원인은 이 산소의 공급 때문에 발생이 된다는 거, 그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유념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의 현상 발생 시 폭풍하고 충격파가 있다는 거. 다음 1-4로 가죠. 건축물의 화재 성상에서는 첫 번째 목조 건축물.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은 고온,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빨리 타버리니까 우리가 고온 단기형이라고 하고, 최대 온도가 대략 1300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목재 수분 함량이 15% 이상이면 연소가 곤란하죠. 그다음에 겨울철 상대 습도가 여름철보다는 매우 낮기 때문에 목재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거죠. 다음 목재의 외형에 따른 연소 속도 보면 수분 함량이 작은 것이 빠르고, 크기도 두께도 잘고 얇은 것이 잘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외형은 사각형이고 거칠은 놈이 잘 타고, 열 전도도는 작은 놈이 잘 타고, 접촉 면적 큰 놈이 잘 타고, 밀도 작은 게 잘 탄다는 거. 다음 2번에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징을 보면은, 필수 정리 보면은 목조 건축물 화재 특징은 고온 단기형,
그다음에 목조 건축물의 최대 온도는 13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목조 건축물의 화재 발생 원인은 접염이나 복사열 또는 비화. 다음 3번은 이제 내화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내화 건축물은 온도가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래서 저온, 또 오래 타죠. 그래서 장기형. 최고 온도는 대략 1000도씨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옥내출화. 5번은 이제 옥외출화죠. 옥내출화는 그 화염이 실내에서 착화된 상태. 그래서 옥내출화는 천장 속이나 벽 속에서 발염 착화. 즉, 옥내죠. 천장이나 벽 속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장판의 발염 착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내 그 뒷면의 발염 착화. 그러니까 옥내라는 것은 발염 착화가 실내에서 발생한 거를 옥내출화. 옥외출화는 발염 착화가 실외. 그래서 옥외출화는 창이나 출입구 등의 발염 착화, 가옥 외부의 추녀 밑에서 발염 착화. 다음 6번은 이제 화재 하중이죠. 자, 화재 하중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가연물의 제곱미터당 가연물의 양 해가지고 Q로 표기했죠. 그래서 Q는 HA분의 시그마 GT의 HT로 표기했죠. 그래서 요 GT는 가연물의 총량, HT는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그 다음에 H라는 것은 상수로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에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4500 kcal/kg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기하면 4500A. A라는 것은 바닥 면적이죠. 그 다음에 그 시그마 GT의 HT라는 것은 결국 가연물의 총 발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재 하중, 요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다음 1-5 물질의 화재 위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위험물의 분류 및 성상. 그래서 여러분이 제1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그래서 1류 위험물의 특성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놈은 산화성 고체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 금수성,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이죠.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또는 내부 연소성,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위험물은 1류부터 이렇게 6류까지 나눈다는 거. 특히 각 유별로 그 특성도 같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제1류 위험물부터 나가보죠. 자, 제1류 위험물은 품명을 보면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브롬산염류, 그 다음에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아염과무 부질료,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이런 정도가 제1류위험물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염과 무, 부진료, 과중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소산을 보면은 HClO가 있고 HClO2, HClO3, HClO4가 있어요. HClO를 우리가 아염소산이 아니고 차아염소산. HClO2를 우리가 아염소산, HClO3를 염소산, HClO4를 과염소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H를 다 뭘로 치환했냐면 K나 NA나 암모늄 이온 요 세 개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K가 여기로 들어가면은요 아염소산 칼륨, NA가 들어가면 아염소산 나트륨, NH4가 들어가면 아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산도 마찬가지죠. K가 H를 빼내고 K가 들어가면 자 KClO3 염소산 칼륨, NA가 들어가면 NaClO3 염소산 나트륨, 암모늄이 들어가면 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과염소산에도 마찬가지로 H가 빠져나가고 K가 들어가면 과염소산 칼륨, NA가 들어가면 과염소산 나트륨,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면 과염소산 암모늄 이런 놈이 다 염소산 염류예요. 자, 아염소산 염류는 K가 들어가면 KClO2, 아염소산 칼륨, NA가 들어가면 아염소산 나트륨,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면 아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염소산 염류, 요놈이 염소산 염류, 요놈이 과염소산 염류예요. 그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 이 무기과산화물은 뭐 K2, Na2O2,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그 다음에 과산화 K2O2, 그 다음에 CaO2, 과산화 칼륨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이류염물은 이제 가연성 고체인데요.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에서 암기할 때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해서 황적유, 철근만데 이건 다 가연성 고체 물질이죠. 다음 제3류로 가죠. 자, 3류 염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죠. 이 3류의 의염물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자연 발화성이 뭐가 있냐면 황린이 있어요. 이 황린을 어디에 보관하냐? 물 속에 보관한다는 거. 금수성은 뭐가 있냐면 나트륨이나 칼륨, 이놈은 석유 속에 보관한다는 거. 이놈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황린은 자연 발화성이에요. 여기 자연 발화성이라는 것은 황린 하나예요. P4. 그래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품명은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이거 첫 시간에 했던 거. 알킬리튬, 황린,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류, 금속 수소화합물류, 금속의 인화합물, 그 다음에 칼슘 및 알루미늄 탄화물. 그래서 소화 방법은 초기 소화는 건조사로 질식, 알킬 알루미늄은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함으로, 주수 소화는 가연성 가스 발생으로 절대 금지한다는 거. 그래서 필수 정리해 보시면 칼륨, 나트륨은 석유 속에 보관. 그래서 물하고 반응하면 여러분의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이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요. 거의 대부분. 황린 및 이황화탄소는 사류연물이죠. CS2. 그놈은 물속에 저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4류연물로 넘어가죠. 제4류연물은 인화성 액체죠. 자, 인화성 액체는 크게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특수인화물하고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인데 여러분이 각 또 사류에서 또 특수인화물은 뭐냐, 제1석유류는 뭐냐 이거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자, 1석유류는 지정품목인 아세톤하고 가솔린 정도. 그 다음에 제2석유류,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 포화 일가 알코올로서 변성 알코올을 포함한다. 제2석유류는 등유하고 경유가 지정품목이죠. 제3석유류는 중유하고 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는 기계유하고 실린더유, 동식물유,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5류연물로 넘어가죠. 제5류연물은 자기 반응성 또는 내부 연소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죠. 그래서 오류연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식 효과는 질식 소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조태 뭐 쭉 나오는데 이 오류연물은 대부분 폭발성 물질이에요. 뭐 니트로그리세린,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료죠. 그다음에 TNT, 트리니트로토루엔, 그다음에 TNP, 트리니트로페놀, 또 뭐 니트로글리세린, 그다음에 뭐 유기과산화물 종류, 이런 종류는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힘드니까 기본적인 것만은 여러분이 하시고 넘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제6류, 요거는 산화성 액체예요. 이 제6류는 많지가 않아요. 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과염소산, 다 액체죠. 자, 과산화수소는요, 순도가 36% 이상만 우리가 오염물에 들어가고,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 이런 정도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죠. 소화 방법은 건조사, 물과 발열 반응하여 냉각 소화는 별 효과가 없으나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음 2번에 유별을 달리하는 혼재 기준. 이건 가끔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이 1류, 2류, 류별 1, 2, 3, 4, 5류, 6류 유별도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외우시는 게 가장 좋죠. 보시면 6류에서 6류를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보시면 여기는 다 혼재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2류하고 4류, 4류하고 6류는 혼재가 4류하고 5류죠. 4류하고 5류 이놈은 혼재가 별도로 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교재에 이 표하고 그 혼재 가능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뭐 암기도 별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표 그려놓고 여러분이 그 대각선 쭉 꺼서 그건 다 혼재가 가능하고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4류하고 5류도 별도로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3번에 이제 특수 가연물. 자, 특수 가연물은 뭘로 정하냐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 특수 가연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 목사가 나가면 합석, 넝볕. 그래서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그 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및 대패밥,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 면화류, 합성 수지류, 석탄 및 목탄류, 넝마 및 종이조각, 볏짚류.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은 불이 붙으면요 갑자기 화세가 커지는 물질이에요. 가장 잘 타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량까지는 좀 암기하기는 힘든데요. 요 최소한 분명 정도는 여러분이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특수가연물을 갖다가 저장할 때 이 특수가연물끼리 서로의 거리는 1m 이상의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쌓는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원칙. 그러나 보시면 쌓는 물질이 석탄이나 목탄일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살수 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15m 이하로 할 수 있죠. 요 15m 이하는 살수 설비나 아니면 수동식 소화기를 갖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15m 이하, 그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석탄, 목탄은 3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다음 5번에 가면은 이제 산소지수. 그래서 이건 리미티드 옥션 인덱스에서 우리가 LI라고 우리가 표기하는데 PE 포리에틸렌이죠. PP 포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PS 포리스티렌, PVC 포리비닐 클로라이드죠. 그래서 산소 지수가 가장 큰 것은 PVC. 요놈이 제일 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산소 지수가 크다는 것은. 다음 6번은 이제 증기 마이너스 공기 밀도죠. 그래서 보시면 증기 마이너스 공기 밀도는 P분의 P-의 D 플러스 P분의 P 마이너스 P 다시. 그래서 P라는 것은 대기압이고 P-는 증기압, D라는 것은 증기 밀도에서 이 공식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7번으로 가죠. 증기비중.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증기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갖다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분자량이 큰 놈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의 조성은 산소의 부피가 대략 21%로 잡고 그 다음에 공기의 산소의 중량 퍼센트는 23%.
부피 농도로 하면 21%고요. 중량 퍼센트로 하면 대략 23%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의 그 평균 분자량은 질소가 78%, 산소가 대략 21%, 그 다음에 CO2가 있고 아르곤이 있죠. 그래서 대략 그 계산하면 29가 나온다니까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다음 8번으로 가죠. 자, 열 가소성하고 열 경화성 있죠. 열 가소성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다 어떤 그 힘을 가하고 힘을 제거하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열 경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경화 이런 말 많이 하죠. 간이 굳어가는 걸 우리가 간경화라고 하죠. 열 경화라는 것은 열을 갖다 가하면 더 굳어지는 거, 딱딱해지는 걸 열 경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 가소성 수지는 포리에틸렌, 그 다음에 포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포리스틸렌, 그 다음에 PVC 이런 물질이 다 아크릴까지 들어가네요. 아크릴 수지. 이런 물질은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 그리고 그 힘을 갖다 가하면 다시 그 원 상태로 가는 거죠. 원 상태가 아니라 그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열 가소성. 그다음에 열 경화성은 여러분이 식탁이 대부분 이 멜라민 수지예요. 이 식탁은 뜨거운 냄비 같은 걸 많이 갖다 놓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멜라민 수지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더라도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는 페놀 수지, 그 다음에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이러한 물질들이 그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9번은 이제 동소체예요. 자, 이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동자고 원소 소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학적 성질이 아주 다른 거, 이런 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로 된 거, 산소하고 오존이 있죠. 같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이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다이아몬드, 흑연, 그 다음에 숯, 다 이거 탄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1000몇백 도가 돼도 녹지를 않죠. 즉 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흑연이나 숯은 잘 타죠. 요게 동소체죠. 그 다음에 황,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거 다 성질이 틀리죠. 그 다음에 인, 붉은 인, 이거 정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 인, 이거는 황린이라고 하는 거죠. 요놈은 오염물 1위에 들어가는 물질이고, 노란인, 황린은 오염물 3류,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이 정린은 여러분이 성냥각에 보면 우리가 골을 갖다 그어대는 부분, 그 부분이 정린이에요. 그러나 이 황린은 척화점이 대략 40도, 50도 정도 되니까 대기 중에 놔두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놈은 물속에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질이 아주 달라요. 그다음에 이 정린은 독성이 없는 대신에 노란린, 황린은 독성이 아주 강하죠. 그런 거 서로 다른 물질.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소체가 성질이 다른 이유는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동소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연소시에 같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붉은인, 노란인 다 P4라는 물질로 되어 있죠. 요거 산화시키면 P2O5 2몰 4개, 여기 5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5산화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맹독성 기체. 그래서 이 인, 붉은인도 P4로 표기하고 노란인도 P4로 표기해요. 그 때문에 그 연소시키면 같은 물질인 5산화인이 발생이 되니까, 아, 이건 동소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서방 언론에서 우리가 1편에 대한 걸 좀 했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좀 많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예,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죠.